안녕하세요, 화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엠버닉에서 새로 출시하는 RG35XXSP라는 기기를 가져왔고요. 자, 이 제품은 엠버닉으로부터 샘플을 받아가지고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은 그거죠. 닌텐도의 게임보이 SP 그 디자인을 거의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클림쉘의 그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지는 뒤에 보도록 하고,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은, 박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엠버닉의 그런 박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RG35XXSP라고 적혀 있고, 제가 받은 제품은 그레이예요. 그레이 제품입니다. 자,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바로 위에 제품이 있고, 그리고 자, 위에는 이런 케이블, 이건 USB 케이블이겠죠. 자, USB A와 C로 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를 열어보시면 안에 자,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 자, 리눅스 제품은 한번 설명서를 읽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자, 보호 필름도 한 장 들어가 있네요. 자, 제품 꺼냈고요. 자, 열어볼까요? 자, 열었습니다. 예,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레이고, 그레이 제품이고, 자, 확실히 예전에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보이 어드밴스 SP의 그 느낌이 확실히 나요. 확실히 그 느낌이 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보이 어드밴스 SP의 그런 작고 귀여운 느낌은 살짝 조금 덜하긴 해요. 왜냐면은 얘가 좀 두꺼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GPD 윈 미니인데, GPD 윈 미니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두께죠.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게임보이 어드밴스 SP가 없어요. 게임보이 SP가 지금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둘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살짝 좀 크잖아요. 거기다가 두께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만졌을 때 느낌은 그렇게 아주 아기자기한 느낌은 조금 덜하다. 하지만 확실히 그런 게임보이 SP의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액정이 4:3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게임보이나 게임보이 어드밴스 혹은 좀 고전 게임들 즐길 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감 상태는 보면은 굉장히 마감 상태도 괜찮아요. 뭐 문제 없고, 그리고 요 힌지도 나름 견고하게 디자인 잘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닫힐 때도 탁 닫히는데 여기에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드럽게 닫힙니다. 떨어지는 것도 없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석이 들어가 있다는데 볼까요 한번? 자석, 안 떨어지죠.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게 딱 붙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붙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 제가 잠깐 만져보니까 자, 여기에서 딱 걸려요. 이게 한 140도 정도 되려나요? 딱 게임하기 좋을 정도에 여기서 딱 걸려요. 중간에 프리스탑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탁 빡빡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 탁 걸리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로는 180도 이상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딱 잡아줘요. 이 중간에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닿는 것까지 하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고정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흔들리긴 해요. 이게 이렇게 조금 흔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아주 힘없이 매가리 없이 막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요 정도 흔드는 정도에서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요렇게 하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조금 다쳤을 때 충격을 방지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신경이 써져 있고, 그리고 베젤이 솔직히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더 작게 베젤도 작게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그러면 아마 좀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트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자, 위에부터 보시면은 자, HDMI가 있는데 미니 HDMI예요. 일반 HDMI 아닙니다. 이걸로 TV 아웃에서 보시면 되고, 자, 옆에는 USB, OTG 이게 있는데 이걸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고속 충전을 하시면은 기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는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자, 왼쪽에는 요거는 OS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롬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카드를 꽂는 데가 있고, 오른쪽은 롬 위주로 되는 그걸 꽂는 확장이죠. 확장 메모리 카드를 꼽는 곳이 있어요. 저는 요 하나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좌측면을 보시면은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자, 우측면을 보시면은 전원, 이건 리셋 키입니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키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날로그 스틱이 없어요. 네, 십자키만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로 게임을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여기 전원키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은 십자키가 아날로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조작을 하는 거를 십자키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십자키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날로그 스틱이 없지만 아날로그 그 스틱을 이 십자키로 구현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키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RG35XXH 좀 더 SP가 살짝 조금 더 좀 또각또각하는 느낌이고, 이 H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클램쉘의 형태다 보니까 키감이나 이런 거는 이런 이제 바 타입보다는 살짝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십자키 같은 경우도 이 H보다는 보시면은 조금 더 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가 좀 더 튀어나와 있어요. SP는 그거보다 좀 얇게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조작감에 좀 영향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제가 격투 게임으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또각또각하는 느낌이고, 그래도 그렇게 소음이 크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톰은 둘이 비슷하고, 자, 숄더키를 보시면은, 자, 요렇게 가로로, 둘 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 키가 살짝 좀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자, H와 비교하면은 키가 조금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키는 누르는 느낌은, 예, 둘 다 뭐 또각또각한 건 비슷하네요. 예. 이 SP는, 요 앞에 있는 요 키 있죠. 요 키와, ABXY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키감입니다. H 같은 경우는 좀 더 또각또각한 느낌이에요. 예. 딱 소리만 들어도 다른 게 느껴지시죠. 예. 얘는 조금 이제 전면의 키와 비슷한 키감을 보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램쉘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키가 좀 작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화면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클램쉘 제품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이런 키감, 이런 그립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들었을 때 느낌은, 어느 정도 조금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예. 게임을 즐길 때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고,
그립감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손이 좀 크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손이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쥐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자,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g이네요. 194g. 자, 요거는 35XXH. 자, 182g. 그러면 둘의 무게 차이가 대략 15g 정도 나네요. 자, 크기는 이제 제가 PSP 고도 가져갔는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레트로 게임기 한 3.5인치, 4인치 정도 되는 게임기들의 크기 딱 그 정도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기는 나름 들고 다니면서 쓰기 괜찮은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얘들이랑 다른 점은 두께예요. 3.5인치, 4인치 정도에 되는 그런 기기들은 요 정도의 두께, 요 정도의 좀 어느 정도는 얇은 정도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나가요. 딱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두께가 조금 거슬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나 이런 걸 조금 줄이고 가격을 살짝 올린다 하더라도 두께를 좀 더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요런 디자인, 빌드 퀄리티를 나오면서 뭐 이 정도 두께 뽑아낸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네요. GPD 윈미니인데 GPD 윈미니랑 크기를 비교하면 요래요. GPD 윈미니는 UMPC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크기에 속하거든요. 그거에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기를 켰습니다. 좀 세팅도 어느 정도 조금 간단하게 했고요. 자, 열면은 자, 요런 형태의 UI를 가지네요. 제가 35XXH까지는 쓸 때는 이런 모양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보단 좀 깔끔해진 것 같고, 자, 첫 번째 게 스탠드얼론 에뮬레이터고, 두 번째 거가 이게 레트로아크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즐겨찾기, 그리고 게임 즐겼던 것들, 그리고 검색하는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 센터라는 게 있고, 어플리케이션 센터 안에는 뭐 영상 보고 음악 듣고 뭐 전자책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한국어로 돼 있죠. 한국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언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 받았을 땐 영어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백라이트 밝기를 원래 4로 되어 있는 거를 5로 했고, 그리고 화면 잠금을 저는 아예 껐습니다. 절대가 화면 잠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외에 제가 설정을 한 게, 자, 버튼 소리. 버튼 소리가 원래 버튼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저는 껐어요. 닫다가 끄기입니다. 그리고 자, 잠자는 동안 작동 표시등 상태. 예, 잠자는 동안 작동 표시등 상태 요거를 저는 닫다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램프가 켜져 있죠. 예, 여기 램프가 켜져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닫았을 때, 예, 꺼졌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켜지는데, 이게 만약에 열려 있는, 이게 켜져 있는 걸로 하면은 이게 닫았을 때도 이게 램프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슬립으로 들어간지 어쩐지를 제가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닫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열려 있음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요 정도 세팅을 했고, 예,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이런 클램쉘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느낀 게, 게임을 하다가 이거를 닫으면은 바로 이게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약간 지금 스팀덱의 슬립 모드랑 비슷한 느낌인데, 스팀덱 같은 경우는 전원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살짝 눌러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닫으면 됩니다. 닫으면은 바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 사용할 때 열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정말 굉장히 편하고 직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클램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이제 바 타입의, 예, 같은 시스템 들어가요. 같은 성능이지만 얘는 요 전원 버튼을 살짝 딱 누르면은 들어가거든요. 예, 대기문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매번 이렇게 누르는 게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닫는 게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기기마다 좀 다른데 어떤 기기들은, 리눅스 기기들은 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립 모드로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닫으면 바로 대기로 들어갔죠. 보시면은 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느낀 점 말씀드리면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밝기를 5로 아까 맞춰놨다고 말씀드렸죠. 밝기도 굉장히 밝고 해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게임할 때 즐거움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이런 레트로 기기들 액정이 참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엠버닉 기기만 사용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액정의 품질이 굉장히 괜찮다는 거. 자, 이게 해상도가 480p란 말이에요. 640 곱하기 480인데 3.5인치에서 이 해상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정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기기. 자, 십자키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술이 잘 나가는지. 대각선 입력 잘 되고요.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2인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 2가 기술이 제일 안 나갈 거야 아마. 잘 나가요. 승용권도 잘 되고, 승용권 잘 되고, 기술 잘 나갑니다. 자, 반대편에서도 기술 잘 나가고. 근데 다른 영상에서는 십자키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잘 됩니다. 잘 되죠? 자, 철권. 자, 풍신이 잘 들어가는지 볼 거예요. 잘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네요. 십자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네요. 자, 반대편에서도, 잘 돼요. 잘 됩니다. 자, 분권. 잘 됩니다. 확실히 이런 4:3 비율의 액정이 이런 PS1까지의 게임을 즐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자, 반대편에서 잘 됩니다. 커맨드 입력 잘 돼요. 제가 사용했을 때 십자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엠버닉의 십자키는 계속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얇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얇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그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력은 잘 된다.
が輻射波動だ。皇帝陛下万歳。私はゴーツ光る。覚えとけ。前に出ればいいのだろう。そうだ、それがキングの務めだ。消え失せろ。飛び出すテロリズムなのでよくも。자, 오늘 이렇게 RG35XXSP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보이 SP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클램쉘 타입의 제품이라서 정말 휴대가 편하고 게임하다가 잠시 멈출 때 자, 이렇게 닫고 그러다가 다시 이어서 게임을 할 때 다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직관적이고 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십자키나 키의 조작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 이 디스플레이 화질이 지금 보시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해상도도 괜찮고 굉장히 디스플레이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4대3 비율의 게임을 즐기실 때 시각적인 만족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이 인민폐로 450위안 정도부터 되는데, 가격이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대략 한 10만원 안팎으로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가격으로 PS1급까지 게임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드림캐스트 PSP 게임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거든요. 웬만한 레트로 게임은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기의 마감도 뭐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가격선에서는 충분히 아주 좋은 마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